네, 안녕하세요. 네, 59회 상표법 실전GS 1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57기 이성규 변리사라고 하고요. 저희 5월 한 달 동안 실전GS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문제는 일단 출제되지 않은 대법원 판례 위주로 출제를 할 거고요. 최신 판례도 다 출제를 해놨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래서 오늘 문제들은 아마 다 어디서 보셨던 내용일 텐데요. 뭐 이렇게 차츰 횟수가 진행될 때마다 최신 판례들, 작년, 올해 판시되었던 내용들 다 추가돼서 문제화 해놨으니까는 푸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단문 문제도 있고, 마드리드, 그리고 특유 표장 문제들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충 자료로 하나 드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자료를 많이 드리진 않을 거예요. 제가 지향하는 공부 스타일이 자료를 최대한 많이 안 드리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5월인데 볼 양을 늘려버리면은 정리하기가 좀 힘드니까 일부러 최대한 컴팩트하게 드릴 겁니다. 네, 일부러 자료를 많이 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답안지는 항상 제가 목표로 하는 답안지 스타일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되게 휘황찬란한 기술이 들어간 답안지가 아니고 그냥 묻는 바에 대한 답만 딱딱딱 적는 그런 답안지 스타일을 지향하기 때문에 아마 답안지 보시면은 이 내용이 이래서 들어갔구나라고 아마 대부분 납득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답안지 내용을 보다가 혹시 이 내용은 왜 적어야 되나요? 라고 혹시 의문이 드시면은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문제 1번부터 한번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문제 1번은 이제 코스젤 오일 판례 119조 1항 3호 불사용 취소 심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문제를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은 코스젤 오일의 표장을 삼류의 스킨케어용 화장품, 향수를 지정 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상품이 두 개가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상품이 여러 개 지정되어 있으면은 주의한다. 항상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표의 유사 판단할 때도 이제 상품별로 34조 1항 7호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상품이 여러 개면은 여러 개라고 표시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품은 화장품이랑 향수 두 개를 지정했고, 그래서 2017년 9월 15일 날 설정 등록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갑은 을이랑 전용 사용권 계약을 맺고 등록을 했다는데, 갑은 별도로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무슨 쟁점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이제 성공입니다. 근데 뭐 사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법조문 내용에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 내용으로 간단하게 포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요 내용을 놓치지 않고 답안지에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거는 법조문입니다.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갑은 별도로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을은 등록상표를 다소 변형한, 여기 다소 변형한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다소 변형했다는 사안이 나왔으니까는 이제 상표의 동일성, 유사성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키워드,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코스젤 오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대문자, 소문자 좀 차이가 있고 가운데 하이픈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요런 표장만 보고 이제 동일성이 인정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표장을 사장품 제조 사용이 되는 원료인 글리세린, 혼합물 등에 사용했답니다. 잘 보시면은 갑은 화장품이랑 향수의 상품을 지정해서 출원해서 등록받았는데 혼합물을, 글리세린 등의 혼합물에 사용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지정 상품이랑 다른 상품을 사용했죠? 네, 그것도 이제 표시해 놓고 계속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글리세린 등의 혼합물이 담긴 원형통, 드럼통에 이와 같은 표장을 표시해서 하단에는 원료라고 기재해서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공급하였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실관계가 나와 있죠. 그리고 병은 2018년경부터 코스젤 표장을 메이크업 화장품에 사용하고 있었다. 갑은 병의 코스젤 표장 사용에 대해 침해금지 청구를 고하였으며 병은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스킨케어용 화장품을 지정상품으로, 지정상품이 두 개인데 하나만 지정해서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죠. 그러면 요게 이제 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부 상품에 대해서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럼 불사용 취소 심판 뭐가 쟁점이 되는지 딱 나왔죠. 119조 1항 3호인데 상표를 약간 변형해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지정 상품을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설문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병이 청구한 불사용 취소 심판 진행 중 119조 1항 2호의 취소 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119조 1항 3호는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2호는 안 되죠. 그래서 각 근거가 되는 법조문 적어주시고 판례 내용 적어주시고 사안 포섭해서 결론을 내주시면 됩니다. 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네, 그리고 설문 2번은 이제 불사용 취소 심판의 결론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용권자만 등록 상표를 사용한 경우 간단하게 논해 주시고, 그리고 상표의 동일성에 대해서 논해 주시고, 상품의 동일성에 대해서 논해 주시고, 그리고 로마자 2번으로 화장품 판매업에 대해서 사용한 경우도 취소를 면할 수 있는지, 요거 이제 별도로 묻고 있으니까는 요것도 이제 별도 목차로 잡아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문제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한번 해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의 설문 1번, 해설 1페이지 맨 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소재. 병은 갑의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 중 일부인 스킨케어용 화장품에 대해서만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호의 취소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문제된다 라고 되어 있고, 2번 119조 1항 3호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취지 쭉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정 상품의 범위, 요게 이제 들어가야겠죠. 119조 2항입니다. 119조 1항 3호의 취소 심판은 일부 지정 상품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로 3번 목차 119조 1항 2호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문제 전체적으로 메인 쟁점이 되는 내용은 119조 1항 3호니까는 3호에 대한 의취지 적어주고, 2호의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니까는 2호에 대한 의취지를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취지 쭉 적어주시고, 그리고 지정 상품의 범위, 불사용 취소 심판과는 달리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이건 이제 3호만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니까는 그 외의 규정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취소 심판 청구 이유의 보정. 요것도 이제 들어가야겠죠. 취소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5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조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심판 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요지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이제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취소로 되어야 하는 청구의 이유를 추가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이제 보정인데, 그런 보정이 법적으로 허용될 것인지. 그래서 사안의 경우 한번 보시면은 병이 불사용 취소 심판 절차 진행 중 2호의 취소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심판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것으로 유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계속 중 취소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되는데 3호 계속 중 2호의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5번 목차. 병이 취소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2호의 취소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판례 내용인데, 부정 사용 취소 심판의 경우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이건 이제 2호 내용이죠. 그래서 심판원 계속 중에도 125조 2항에도 불가능하고, 그렇죠? 취소 사유를 추가로 하는 것은 원래가 허용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있으니까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25조 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고 심결 취소 소송 계속 중에도 불가능하다라고 판례가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비록 취소 심판에서 취소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이 이미 지정 상품 중 일부인 스킨케어용 화장품에 대해서만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지정 상품 전부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119조 1항 2호의 취소 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다 라고 포섭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설문의 해결, 이제 설문의 해결은 문제의 말미, 설문 1번의 말미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 1번의 말미를 보시면은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로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병은 119조 1항 2호의 취소 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문 1번 같이 봤고요. 요거 이제 설문 1번 쟁점에 비해서 배점이 좀 크게 출제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쟁점에 비해 배점이 크게 출제된 경우도 문제를 출제해봤고, 쟁점에 비해 배점이 빡빡한 문제도 출제해놨으니까는 이렇게 골고루 연습해 보시라고 넉넉하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그리고 설문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불사용 취소 심판 결과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표의 동일성, 상품의 동일성, 그리고 이제 사용권자만 사용한 경우,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다 토섭하시면서 설문을 해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해설 3페이지 설문 2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소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의 소재는 항상 적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요게 이제 민소법에도 항상 적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문제별로 다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문제마다 다르게 판단한다. 요 문제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문제의 쟁점이 뭐에 대해서 적으라라고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문제 소재를 적어버리면은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버리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표의 동일성, 상품의 동일성, 이러한 사유들이 쟁점이 되는지 문제 안에, 사실관계 안에 녹아져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의 소재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적는 게 아니고 문제마다 다르게 판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표법에서는 문제마다 다르게. 그래서 설문 2번에서 문제 소재 제가 어떻게 적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상표권자인 갑이 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소를 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용 사용권자인 을은 등록 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 스킨케어용 화장품이 아닌 글리세린 등의 혼합물 및 화장품 판매업에 대해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도 취소를 면할 수 있는지, 상품의 동일성이 문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문제된다 라고 간단하게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상표권자인 갑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취소를 면할 수 있는지, 요거는 이제 제가 답안지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별도로 목차를 잡아서 적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맨 마지막 설문의 해결에 가서 전용 사용권자인 을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법조문에 근거하여 취소를 면할 수 있다라고 사안포선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제 답안지 스타일마다 다른 거고요. 저는 이제 별도로 목차를 한번 잡아서 적어 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적든 상관은 없는데 적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목차 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19조 1항 3호에서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 어느 누구도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전용 사용권자인 을만이 상표를 사용하였더라도 취소를 면할 수 있는 사용으로 볼 것이다. 네, 법조문에 근거한 내용이죠. 그리고 3번 상표의 동일성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상표의 동일성에 대해서 바로 논합니다. 그래서 을은 등록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판례 양가로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의 등록 상표를 사용한다고 하면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나, 네,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되는데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 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고 거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색상이나 글꼴을 변경한다던가 요부가 아닌 기호나 부기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저희 문제에 주어져 있는 표장이 대문자, 소문자, OS 부분만 달라져 있고 가운데 하이픈 넣은 것만으로는 동일성이 인정되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요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요거 코스젤 오일이랑 대문자, 소문자
요거 당연히 동일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쟁점을 빼뜨리실 수도 있는데, 그 빼뜨리시지 말라는 내용이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키워드가 다소 변형한이라는 키워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했다고 하니까는 119조 1항 3호에서 상표의 동일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이 되더라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당연하다는 것을 이제 답안지에 녹여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쟁점을 안 놓치시려면은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당연한 거를 당연하다고 답안지에 표현해야 된다는 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해설 3페이지 판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부기적인 기호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동일성이 인정된다. 네, 그런 내용이었고요. 사안의 경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갑의 등록 상표는 코스젤 오일이고 전용 사용권자인 을은 이를 다소 변형한 형태의 사용표를 사용하였으나 을이 사용한 상표는 등록 상표의 영어 문자 중 OS 부분을 대문자에서 소문자로 변형한 정도에 불과하고, 네, 어떻게 변형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해주고 있죠. 그래서 소문자로 변형한 정도에 불과하고 코스젤과 오일 사이에 띄어쓰기 대신 하이픈 문자를 썼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등록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 목차. 을은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에 대해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 요게 이제 코스젤 오일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품의 동일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 2, 3번 쭉 나와 있는데 요 판례 동그라미 1, 2, 3번 통째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될 것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지정 상품 그 자체 또는 사회 통념상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유사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지정 상품은 기능, 용도, 재료, 구체적 거래 실정 등을 기초로 거래 사회의 통념에 따라 해석 판단하여야 한다. 네, 좋은 말 나와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거래 사회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이랑 품질, 용도, 형상, 방법, 유통 경로, 공급자, 소유자 등 상품의 속성과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네, 좋은 말 쭉 나와 있는데, 네, 이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판단 기준으로 쭉 봤을 때 동일한지 안 동일한지, 그게 이제 양가로 이번 사안의 경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용 사용권자인 을은 갑의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인 스킨케어용 화장품이 아닌 글리세린 등의 혼합물에 등록 상표를 사용하였다. 스킨케어용 화장품은 완제품으로서의 화장품이라는 점과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글리세린과는 차이가 존재하는 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그래서 화장품은 완제품이고 글리세린은 이제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그리고 글리세린 등의 혼합물은 화장품 용기가 아닌 드럼통, 원형통에 담겨져서 유통된다는 점. 화장품은 이제 화장품 병 용기에 담겨서 유통이 되는데 글리세린 등의 혼합물, 이런 원료는 이제 드럼통 같은데 담겨서 유통이 되니까는 이제 사용 태양도 다르다. 상품의 사용 태양도 다르다. 그리고 원형통 및 드럼통 하단에는 원료라고 기재되어 유통되었다. 화장품은 이제 바로 사람이 얼굴에 바르거나 이제 피부에 바를 수 있는 건데 이제 드럼통 밑에 원료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거 보면은 이제 요걸 가지고 바로 사람 피부에 바르는 게 아니고 다른 혼합물이랑 섞여서 화장품의 제조에 이용되는 원료다. 네, 그래서 사용 태양에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네, 그런 내용을 적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글리세린 등의 혼합물은 원재료로서 공급자와 소유자의 큰 차이가 존재하는 점. 이제 원료는 이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주로 구매할 것이고 화장품은 일반 소유자들이 많이 구매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스킨케어용 화장품은 글리세린 등의 혼합물과는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을의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 또는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리고 5번. 이제 화장품 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요 경우에는 이제 취소가 면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거는 이제 앞에서 적어 주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판례. 해설 4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서비스업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화장품 판매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이 내용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장품은 판매업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래서 3포섭 내용 바로 보시면은 화장품 판매업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킨케어용 화장품과 관련된 서비스업에 불과할 뿐 동일성이 인정될 만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취소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문의 해결, 불사용 취소 심판은 인용 심결 내려질 것이고, 네. 로마자 1번 설문의 로마자 1번에 대한 결론이죠. 인용 심결 내려질 것이고,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더라도 취소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로마자 2번에 대한 결론이죠. 네. 그래서 문제 1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문제 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갑은 사보 상표를 인체용 비누. 여기선 상품이 하나죠? 네. 생각하시면서 읽는 겁니다. 상품이 하나다. 네. 인체용 비누를 지정 상품으로 하여 등록받은 상표권자이다. 네. 갑이 상표권자이고, 비누를 제조 판매하는 을은 소비아 상표를 인체용 비누에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다. 잘 보시면은 상품이 동일하다. 그리고 상품이 동일하고 상표를 보시면은 요 이제 도형 부분이 유사하다는 점이 보이죠. 네,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읽는 겁니다. 네, 상품은 동일하고 상표의 일부 구성이 동일하다.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갑과 을의 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 태양은 상당히 유사한데 구체적으로 판매하는 비누의 형상이 상당히 유사하며 비누의 형상이 보이도록 투명한 재질로 포장되어 있다. 또한 문자가 쓰여진 띠가 상품을 둘러싸고 있고 상품 포장 상단에 상표와 과일 사진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상품을 유통하였다. 네, 이제 상표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사용 태양이 쭉 나와 있죠. 네, 사실관계 주어져 있고, 그리고 한편 화장품 및 비누와 관련된 업계에서는 요런 표장과 같이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되어 있는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다. 네, 요거 이제 요 내용을 보시고 이제 꽃 모양 도형이 다수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있으니까는 저희 암기하고 있는 판례가 하나 있죠. 다수 등록된 사정이 있으면은 요부로 볼 수 없다는 판례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생각하면서 읽는 겁니다. 꽃 모양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갑이 을에게 자신의 상표권 침해 금지를 청구하자 이에 대응하여 을은 자신의 사용 상표를 확인 대상 표장으로 하여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심판원은 상품의 형상, 모양, 구체적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출처 혼동의 우려가 존재하는 바 양 표장을 유사하다고 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내렸다.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결론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생각하시면은 이제 구체적인 사용 태양을 근거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보 판례에서 핵심이 되는 판시 내용이죠. 구체적인 거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꽃 모양 도형 부분이 요부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논해 주시면서 심결 취소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는 이제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사용 태양 구체적으로 사진 나와 있는 거고요.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소재.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해설 6페이지인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 소재를 적어주었죠. 적어준 이유는 이제 구체적인 거래 사정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문제 안에 사실관계로 녹아져 있으니까는 그걸 이제 꺼내준 겁니다. 답안지로. 그래서 문제 소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 시 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형상, 모양 등과 같이 구체적인 거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그래서 2번 권리범위 확인 심판 121조 간단하게 적어주었습니다. 요건 이제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간단하게 적어주었고 이제 3번부터입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상표 유사 판단 시 구체적인 거래 사정, 고려 가부 고려할 수 있는지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특허법원, 양가로 2번 대법원 판례 나와 있는데 대법원 판례 우선적으로 그리고 확실히 암기해 주시고 특허법원은 이제 가볍게
그래서 특허보험 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심결 당시 이미 상품에 관한 당사자의 구체적인 거래 사정이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일반 소유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에 미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오인 혼동에 우려 있는지 판단에 관건이 되는 경우,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오인 혼동 우려에 있는지 판단에 관건이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 사정을 고려해서 표장 유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답니다. 네, 특허법원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죠. 근데 요 판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이제 약간 두루뭉술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 한번 읽어보면은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당해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소유자들의 호칭 인식 등 당해 상품을 둘러싼 거래 실정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죠. 구체적인 거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냥 고려할 수 있다.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두루뭉술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이제 사안의 경우는 어떻게 사안 포섭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서 갑과 을의 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 태양은 상당히 유사한데 이제 사용 태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쭉 나와 있었죠. 그걸 이제 사안 포섭에 녹여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녹였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판매하는 비누의 형상이 상당히 유사하며 비누에 형상이 보이도록 투명한 재질로 포장되어 있다. 또한 문자가 쓰여져 있는 띠가 상품을 둘러싸고 있고 상품 포장의 상단에 상표와 과일 사진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상품을 유통하였다. 특허 심판원은 갑과 을의 상품의 형상, 모양,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을 고려해서 상표의 유사 판단을 하였는데 이는 상품에서 쉽게 변형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 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한 것으로 부당하다. 요게 이제 사안포섭의 핵심 문구입니다. 쉽게 변형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 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 제가 이제 해설을 이렇게 다른 분들, 수험생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이제 판례 사실관계 내용도 암기를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면 암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문구는 좀 외워주세요. 요거는 이제 판결의 요지 부분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좀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변형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 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한 것으로 부당하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 말이죠. 거래 실정을 고려할 수 있는데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 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 라는 게 결론이죠. 그렇죠? 다시 거래 실정을 고려할 수는 있는데 비중 있게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 요 사안에서. 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다시 보시면은 심판원은 구체적인 거래 사정을 근거로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요게 이제 부당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거래 사정을 제외하고 추상적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들어가면 되겠죠. 심결 취소 소송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심결 취소 소송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유사 여부, 양가로 1번, 상표의 유사 판단의 원칙입니다. 이 대원칙,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요건 이제 다들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네, 특별하게 설명드릴 건 없고요. 이제 양가로 2번, 요부 관찰입니다. 이제 요 상표의 유사 판단을 하실 때 요부 관찰로 몰고 가셔야 되는데 이제 왜 요거를 요부 관찰로 몰고 가야 되냐. 이제 요부 관찰인지 아니면 뭐 전체 관찰인지 요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문제에 요부 관찰로 결론을 내라고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힌트는 뭐냐면은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다라는 게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꽃 모양 도형이 요부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니까 요부 관찰을 통해서 꽃 모양 도형은 요부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사안포섭을 하셔야 되니까 문제의 힌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요부 관찰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부 판례는 요부 관찰로 판단했으니까는 그냥 요부 관찰 판례를 쭉 적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읽고 왜 요부 관찰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요부 관찰을 하여야 하는지는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가로 2번 요부 관찰 판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하게 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출처 표시하는 부분이 요부를 가지고 유사 판단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판례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요부는
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네, 좋은 말 나와 있고, 동그라미 3번 판례, 요걸 이제 꼭 적어 주셔야 되죠. 동그라미 1번이랑 동그라미 3번 판례를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3번 판례는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구성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가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초롱 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보시면은 꽃 모양 도형이 다수 등록되어 있다라는 사실관계가 주어져 있죠. 요 사실관계를 보고 요부 관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판례가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문제 힌트가 주어져 있는 거라는 점. 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딱 맞닥뜨리시면은 이렇게 제가 문제를 드린 것처럼 판례에 있는 표장을 그대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표장을 변형해서 출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요부 관찰을 해야 되는지 전체 관찰인지 분리 관찰인지 이격적 관찰인지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읽고 왜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 그걸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걸 이제 실전 GS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부 관찰은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문제 힌트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산의 경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양상표에 있어서 도형 부분은 꽃 모양 도형으로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화장품 및 비누 업계에서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상표가 다수 등록된 점을 고려할 때 꽃 모양 도형은 독립적으로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요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양 상표의 문자 부분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도형 부분은 요부가 아니니까 문자 부분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등록 상표의 문자 부분은 사부, 조어로서 지정 상품이 인체용 비누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고, 그리고 이는 상표 유사 판단 시 요부로 작용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누랑 상관없이 새로 만들어진 단어니까는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33조 1항 3호랑 관련해서 이제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에 식별력이 없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사부라는 표현은 이제 비누랑 전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조어잖아요. 그러니까는 식별력이 인정되니까 요부라는 겁니다. 네,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제가 뭐 설명드렸는데, 네, 그래서 조어니까는 식별력 있고, 그래서 요부다. 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정 상품인 네, 요부로 작용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확인 대상 표장의 문자 부분은 소비아로 갑의 등록 상표와 외관상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고, 사부 소비아 뒤에 알파벳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외관상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고 호칭도 사부 소비아로 차이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요부가 상이하여 서로 비유사하다 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설문의 해결. 갑의 등록 상표 지정 상품과 을이 사용하는 상품은 인체용 비누로 동일하지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 상품이 동일하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상품이 인체용 비누라고 동일하다고 주어져 있으니까는 상품의 동일성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상품의 동일성도 판단하잖아요. 그걸 이제 문제의 사실관계가 주어져 있으니까는 마지막에 사안포섭으로 녹여준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뜬금없이 들어간 게 아니고 상품이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문제 주어져 있는 사실관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비누로 동일하지만 상표는 비유사하다. 비유사한 이유는 요부 관찰을 통해서 해보니까 비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원의 심결은 부당하므로 심결 취소 소송은 인용 판결 내려질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2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3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 갑은 상표 크라운진 지정 서비스업 유전자 검사업에 대해서 등록받은 상표권자이다. 그리고 뒤에
갑은 상표를 등록해두고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요게 이제 어떻게 쟁점이 될 것인지, 요게 이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을은 주 크라운진이라는 상호로 유전자 검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여기서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을의 상호랑 갑의 상표랑 크라운진 부분이 동일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 둘 다 유전자 검사업을 운영하고 있구나. 네, 그거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표장 1이랑 표장 2라는 점을 표장 1이랑 2를 사용했답니다. 근데 표장 1을 보시면은 밑에 주 크라운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표장 2는 크라운진의 아마 영어 표시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업에 사용되는 자료에 표장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장을 사용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요러한 사용 태양은 유전자 검사업의 서비스업에 대한 사용표 사용 태양에 해당하겠구나. 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갑은 을에게 10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10조 4항의 손해배상액을 주장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상표권자가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례,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 이제 생각하시면서 설문을 읽어보는 겁니다. 양가로 1번, 을은 자신의 표장 1 및 2 사용은 상표가 아닌 상호로서 사용한 것이므로, 그래서 잘 보시면 표장 1이랑 2랑 주어져 있죠. 그래서 표장 1이랑 2랑 따로따로 판단한다. 요거 이제 생각하시면서 읽는 겁니다. 표장 1이랑 2랑 따로따로 판단한다. 그래서 갑의 상표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을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래서 상호로서 사용해서 90조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표장 1이랑 표장 2랑 따로따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문 2번, 110조 4항의 손해배상액 주장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 10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조 4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 성질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시고,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례 적어주시면서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죠. 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리고 양가로 3번, 갑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111조에 의한 법정 손해배상 청구로 변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청구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건 이제 법조문 근거, 그리고 이 크라운진 판례에서 판례 간단하게 논하고 있는데 그 판례 적어주시면서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은 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설. 그래서 해설 9페이지 문제 3번입니다. 그래서 설문 1번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서, 그래서 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이제 상표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해인데 90조에 의해서 효력이 제한될 것인지 제한되지 않을 것인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90조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문 1번에 적어준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108조 1항 1호 법조문 내용 적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 이런 경우는 뭐 침해에 해당한다. 네, 법조문 내용이죠. 어려운 내용 아니고. 2번 90조 1항 1호 적용 여부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의의 취지 보시면은 성명권 상호권 보호를 위해서 자기의 성명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네, 법조문 내용 간단하게 적어주었고, 이제 판단 기준입니다.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표 사용인지 아닌지, 요거 이제 국법상 판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올해였나 작년에 나온 특허법원 판례에서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요 판례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네, 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은 대법원 판례 내용인데 특허법원 판례 최신 판례에서도 인용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요건 이제 국법상 판례 표현이죠. 상호 등을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일반 소유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 등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 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 태양을 종합하여 거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네, 판례 내용 쭉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사안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표장 1에 대해서, 표장 2에 대해서 따로따로 논해주고 있죠. 그거는 표장 1, 2에 대해서 따로따로 판단하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표장 1은 어떻게 사안포섭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표장 1은 현미경 모양의 도형과 문자 부분이 결합된 상표로서 갑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문자 부분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네, 표장 1 보시면은 크라운진이라는 문자 부분이 포함되어 있긴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화나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되지 않아 문자로서의 식별력 외에는 특별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식회사를 나타내는 주 부분이 앞에 결합되어 있는 점, 그리고 MS 주인 부분에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표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요건 이제 다른 부분이 크게 적혀 있으니까는 일반 소유자들이 요 표장 1을 봤을 때 MS 주인을 출처 표시로 인식하고 그 아랫 부분은 상호로서 인식할 것이므로 상표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쵸? 근데 표장 2는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장 2는 갑의 등록 상표를 영문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문자 부분 이외에 식별력이 인정되는 구성이 결합되지 않았다는 점. 표장 1에서는 MS진이라는 부분이 결합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크라운진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문자 부분이 다소 도안화되어 있다는 점, G 부분이 약간 특이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소유자들은 표장 1을 출처 표시로 인식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자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상표권에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네, 그래서 표장 1, 2 따로따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의 해결. 을은 자신의 표장 1에 갑의 상표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나 표장 2에 대한 주장은 부당하다. 네, 결론도 표장 1, 2 따로따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문 2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110조 사항 보시면은 이제 요 설문 2번이 이제 배점에 비해서 쟁점에 비해서 배점이 크게 출제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내용 쭉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1페이지 문제의 소재입니다. 갑은 자신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110조 사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것인지 문제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관계에서 숨어져 있으니까 문제에서 네, 사실관계에 숨어 있으니까 문제 소재 간단하게 적어준 것이고요. 그리고 2번 110조 사항에 대해서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의취지 보시면은 주장 증명 책임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법조문 내용이고, 양가로 2번 법적 성질입니다. 보시면은 손해 발생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손해 발생에 대한 법률상 추정을 하거나 손해 발생이 없는 경우까지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손해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네, 판례 내용, 법적 성질에 대해서 적었고, 이제 3번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여부. 요게 이제 핵심 판례입니다. 요 판례 내용은 이제 꼭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판례 내용입니다.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당연하게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네, 요건 이제 국법상 판례 표현이라서 이렇게 적혀 있네요. 네, 지금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표현이 변경되었죠. 네. 그리고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안의 경우 을은 갑의 상표권에 효력이 미칠 수 있는 표장 2를 갑의 등록 상표의 지정 서비스업과 동일한 유전자 검사업에 사용하였으나 갑은 상표를 등록해두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갑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설문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11조의 법정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가 인정될 것인지. 네, 설문 3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설문 3번의 목차 1번 111조 상표권자, 저행사용권자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품을 사용해서 고의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 109조 대신 상당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를 고려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이제 법조문 내용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저행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111조 2항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111조의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 여기 이제 판례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11조는 손해 액수의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법정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서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법문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 상표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사용하고 있었어야 하고, 111조도 똑같다는 거죠.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야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어야 되고, 동일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네, 좋은 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등록상표를 사용하여야 111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 보시면은 110조 사항과 마찬가지로 법정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 갑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11조의 법정 손해배상 청구 또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4번 설문 해결 보시면은 이제 문제 말미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청구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의 말미에 따라서 설문 해결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1조의 법정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은 가능하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문제 3번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문제 4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문제 4번은 이제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이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은 뭐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를 안 해주시면 답안이 작성이 안 돼가지고, 네, 요거는 이런 공부 스타일 제가 별로 지향하는 방법은 아닌데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각각 암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은 윤이라는 캐릭터 명칭의 캐릭터를 만들고 유니콘 모양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의 이름을 윤이로 하여 방영을 시작하였다. 윤이는 귀여운 외모 및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의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로 인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거 보면은 남녀노소 불문 그리고 전국적으로 큰 인기. 그러면 아마 주지저명한 캐릭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 다음 방송업계 이외에도 갑은 다양한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윤희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윤희, 의류, 신발, 인형, 화장품 등이 출시되었다. 캐릭터가 주지저명하고 다양한 상품도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시 초기부터 기록적인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기 판매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을은 이제 표장 1, 캐릭터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윤희라는 상표로 하여 지정상품을 티셔츠, 감자칩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각각 상표 등록 출원하였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갑이 요 캐릭터를 어떤 상품에 대해서 상품화하였냐면은 의류, 신발, 인형, 화장품 등에 대해서 했습니다. 근데 을은 감자칩에 대해서 상표를 출원하였죠. 그러면은 다소 관련 없는 상품에 대해서도 출원을 하였는데 요게 이제 등록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티셔츠는 이제 의류에 대해서도 출시되었으니까는 상품화한 거 그대로 출원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감자칩은 약간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장 1 및 표장 2에 대한 상표 등록 출원이 등록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각각 논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저작권 관련된 쟁점이 뭐가 있는지 요거 이제 해설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쟁점이 됐는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판례 내용들은 특허법원 판례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도 살짝 섞어놨는데, 요 특허법원 판례 내용들은 통암기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심사 기준 내용은 암기하실 필요 없고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네,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해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유닛 캐릭터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살펴본다. 네, 간단하게 논해 주었고, 2번 34조 1항 4호
4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작권 관련돼서 4호 문제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 취지, 공익적 목적에서 공사형석에 반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본호에 해당한다. 네, 간단하게 논해 주었고, 판단 기준, 여기에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통암기, 달달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가볍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판례, 특허법원은 심사 단계에서 저작권 저촉 여부의 심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92조에서 상표권과 저작권과의 저촉 관계를 별도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타인의 저작물을 상표로서 등록한 것을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판례는 저작물, 캐릭터 자체, 캐릭터가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캐릭터를 그대로 본따서 초론하였더라도 4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특허법원은 저작물의 제호나 캐릭터 명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캐릭터에 대한 판례고 동그라미 2번은 캐릭터 명칭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고, 캐릭터 명칭은 그 자체만으로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명한 저작물의 제호 또는 그 캐릭터 명칭을 모방하여 표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네, 동그라미 1번 판례 쭉 적어주었고, 이제 사안의 경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표장별로 각각 판단을 하였는데, 을은 갑에 널리 알려진 캐릭터와 동일한 모양의 표장을 초론하였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표장 2에 대해서 캐릭터 명칭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캐릭터 명칭을 모방한 표장을 초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본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표장 1, 표장 2, 캐릭터랑 캐릭터 명칭 둘 다 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결론이죠. 그리고 3번 9호, 11호, 13호 에 대한 내용인데 왜 묶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취지, 소유자의 출처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 상표는 거절 이유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인식도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법조문 내용이죠. 그리고 12호 후단도 이제 인식도를 요건으로 하는데 요거랑 관련돼서 이제 뒤에 심사 기준 하나 있어가지고 따로 목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판단 기준 판례, 요것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저작물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표로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품화 사업을 통해 상품의 식별 표지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는 저작물 상품의 판매 실적, 상품의 공급 기간, 방법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 요거 이제 가볍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16페이지 상단인데,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하여 초론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에 있어서 초론 상표와 선사용 상표의 지정 상품과는 결론관계를 넓게 보고 부정한 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네, 캐릭터가 저명하면은 부정한 목적을 넓게 판단하겠다라는 심사 기준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 보시겠습니다. 갑의 캐릭터 및 캐릭터 명칭 윤희는 저작물로서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의류, 신발, 인형, 화장품 등의 출처 표시로도 널리 알려진 점, 윤희 캐릭터가 저명하여 을의 상표 등록 출원에는 부정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을의 출원에 대한 지정 상품 중 티셔츠는 9호, 11호, 1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감자칩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티셔츠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는 티셔츠는 9호, 11호, 13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갑의 캐릭터는 감자칩 상품의 출처 표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 소유자들은 출처 운동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을은 갑의 유명한 캐릭터에 화체된 신용에 부당하게 편성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11호 및 13호의 거절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상품별로 다르게 판단했죠. 그래서 제가 문제 1번 설명드렸듯이 상품이 여러 개 지정되어 있으면은 주의한다. 상품별로 판단한다. 네. 그거 이제 또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상품별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티셔츠는 9호, 11호, 13호, 그리고 감자칩은 11호, 13호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34조 1항 12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치지 한번 읽어보면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유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거절 이유에 해당한다. 판례는 출처 운동으로 인한
소유자 기만의 경우에도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판단 기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 내용인데, 전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소유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네, 그래서 저명한 캐릭터 모방해서 출원하면은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정 상품은 거래 실정상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상품까지 포함하여 소유자 기만이 일어날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라고 심사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보시면은 심사 기준에 따르면은 의뢰 상표 출원은 갑의 저명한 캐릭터와 캐릭터 명칭을 모방한 상표로서 소유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죠? 심사 기준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또한 캐릭터 유니와 그 명칭은 의류, 신발, 인형, 화장품에 대해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간접칩 상품에 대해서도 상품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정 상품 티셔츠뿐만 아니고 감자칩에 대해서도 본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2호도 적용될 수 있다. 12호 감자칩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는, 상품화 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상품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호가 적용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설문의 해결 보시겠습니다. 의뢰 상표 등록 출원은 갑의 유명한 캐릭터 및 캐릭터의 명칭을 모방한 것으로 지정 상품 중 티셔츠는 9호, 11호, 12호, 13호에 해당하고 감자칩은 11호, 12호, 1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특허법원 판례랑 심사기준 내용이 쭉 있는데, 이제 저희가 공부를 우선순위를 할 때는 법조문이랑 대법원 판례를 최우선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최우선으로 하시고, 심사 기준이랑 특허법원 판례는 이제 공부하지 마시라는 내용은 아니고 약간 후순위로 미뤄서 법조문이랑 대법원 판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후순위로 조금 미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작물과 관련된 쟁점에는 4호, 9호, 11호, 12호, 13호가 문제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1회 그래서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